주병진 결국 맞선녀 김규리 거부하고 최지인 선택한 것으로 밝혀져. 왜 그녀를 거부했나? 방송인 주병진이 세 번째 맞선녀의 정체에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일 방송한 tvN 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주병진이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의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당황했다. 지난주 방송분에서 주병진은 30대 미모를 지닌 50대 맞선녀 김규리의 호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공통 취미인 골프를 치며 가까워졌다. 이후 주병진은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김규리는 주저하다가 17년 전에 헤어졌다. 한번 갔다 왔다. 혼자 된 지 오래됐다.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다. 고 털어놨다. 김규리는 벌써 29세가 된 딸도 있었다. 주병진은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나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김규리는 미혼이시고 결혼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제 상황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주병진이 따님과 같이 사냐고 묻자 김규리는 아들도 있다. 25살이라며 미혼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혀 주병진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제작진에게 김규리는 주병진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나온 것 같더라. 혹시나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다. 라며 판단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주병진은 김규리에게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젊으신 줄 알았는데 50대라고 해서 놀랐고 미혼인 줄 알았는데 돌싱이라고 해서 놀랐고 따님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 놀랐는데 아들도 있다고 해서 또 놀랐다. 고 4번 놀란 마음을 털어놨다. 전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김규리는 17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저와는 이제 완전히 남인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6년 연애 후 결혼했으나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병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혼자 어린 자식들을 키워온 역경의 삶을 들어보니까 제 어머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규리가 조심스럽게 실망하셨냐고 묻자 주병진은 실망보다도 많이 놀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병진은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자녀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제 본심은 아직 모르겠다. 라며 사람들하고 인연을 안 만들려는 편이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외로움이 밥 먹을 때 엄습해오면 혼자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편 있다. 라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주병진은 방송인 출신 화가 최지인, 호주 변호사 신혜선과의 맞선을 진행했다. 방송 말미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최종 선택을 위해 나서는 주병진의 모습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지난주 김규리의 출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병진 세 번째 맞선녀가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SNS,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라며 방송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리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며 171cm, 53kg, 3524-36이라고 신체 사이즈를 적어두기도 했다. 그는 SNS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2022년 출연한 채널 A, 몸신, MBC, 기분 좋은 날 등에 출연한 모습을 올려두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홍보 목적으로 출연한 것 같다. 방송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지적했다. 반대편에서는 아직 지켜보는 게 맞다. 인플루언서는 맞선 못 보냐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2. 이효리 하트 이상순 4년째 임신 계획, 시험관은 노 오른쪽 화살표 마음속으로는 포기.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2세 계획이 이상순 어머니의 발언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인생 뭐 이슈 채널에는 효리야, 상순아, 엄마는 이제 포기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상순의 어머니이자 이효리의 시어머니가 출연했다. 이효리의 첫인상에 대해 이상순의 어머니는 효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이고 하니 좋았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아이라 좀 부담이 됐다. 라면서도 애가 워낙 솔직하게 분위기를 잘 맞추더라. 그래서 부담도 덜 했다. 아주 속에 있는 얘기도 숨김없이 다 하니 너무 좋았다. 라고 말했다. 손주를 바라지 않냐는 질문에 이상순의 어머니는 손주를 낳으면 좋은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래서 마음으로 포기했다. 이번에 이사와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너무 넓고 좋더라. 효리한테 아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더라. 나는 포기했는데 자기들은 포기 안 하고 낳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이효리는 4년 전에도 임신 계획을 밝혔다. 2020년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에서 싹쓸이로 출연했던 이효리는 임신 계획을 공개하며 이별 선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한 박스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환불원정대로 프로그램에 재출연한 이효리는 사실 비밀인데 임신을 준비 중이다. 멤버들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임신이 되는 날 이 그룹은 끝난다. 라고 계약 조건을 언급했다. 그러나 2년 후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 이효리는 나는 시험관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자연스럽게 생기면 감사하게 받고 싶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라고 난임을 겪었음을 털어놨다. 지난 5월 방송된 JTBC 예능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에서도 이효리가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을 보며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다 키워놓은 이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효리 어머니는 하나 낳아 라고 권했다. 이효리는 지금은 못 낳는다. 너무 늦었다 라고 답했다. 이효리 어머니는 남들 다 노력하는 만큼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이효리는 시험관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밝혔다. 3. 줄리엔강 하트 JJ 결혼 7개월 만 불화 터졌다. 급발진이 문제, 종합. 줄리엔강 JJ 부부가 여행지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6일 유튜브 채널 TMI 재윤에는 첫 싸움. 갑자기 터진 서운한 감정. 푸꾸옥 브이로그 2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베트남 푸꾸옥으로 여행을 떠난 줄리엔강, JJ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보트를 타고 호핑 투어에 나섰다. 스노클링을 즐기며 푸꾸옥이 해변을 마음껏 누렸다. 그런데 이때 갈등이 발생했다. JJ는 카메라 물 안에 넣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지만 줄리엔강이 멋있는 장면 찍는 거다 라며 맞선 것. 이에 JJ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후 다툼은 또다시 일어났다. 휴양지에 위치한 럭셔리 헬스장을 방문한 두 사람은 각자 운동을 즐겼다. 그런데 이때 콘텐츠를 위해 운동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던 JJ는 혼자만 동분서주하는 느낌의 서운함이 폭발했다. 결국 JJ는 줄리엔강에게 불만을 털어놨다. 자막을 통해 JJ는 헬스장에서 쇼츠를 찍어야 해서 남편에게 촬영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 신호가 안 맞았다. 여행지에서 콘텐츠 때문에 혼자 동동거리는 것 같아서 괜히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나 보다 라며. 하지만 사실 공유를 안 해주고 혼자 동동거린 것도 제 잘못이라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해주고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고 당시 상황과 느낀 점을 설명했다. 이후 JJ는 다시 생각해보니 상황을 모르던 남편에게 급발진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라고 줄리엔강에게 화해를 신청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모델 겸 방송인 줄리엔강과 운동 유튜버 JJ는 지난 5월 결혼했다. 4. 전문 박혜경 윤다마에 분노했다. 대한민국 국힘당 것 아냐 일갈. 가수 박혜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분노했다. 7일 박혜경은 대한민국이 국민의힘 것이란 말인가. 국민은 나라를 위해 우리를 대신에 잘해달라고 뽑아준 것인데 왜 도대체 우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고 알아서 국힘당이 대통령을 대신할 거란 말이냐 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힘당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곧 국민이다 라며 저는 연예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이며 한 인간이다. 대한민국이 민주당 것이라고 한 적 없다. 대한민국은 곧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면 무섭다. 서로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잡혀갈까봐 무서운 세상에 살기 싫다. 표현의 자유, 놀 자유, 자유를 맘껏 누려야 한다. 계엄 발표한 날 밤 칼 무서워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국회로 달려간 건 국민이다. 그거 보고 울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 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제2위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방은 우리 당의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고 전했다.